네, 안녕하세요. 레츠코피아의 피아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호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암호화 중에 이메일 암호화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레이어는 5에서 7 레이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본 개념은 개인정보 취급자 간에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전송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격자에 의해서 유출되거나 위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방어하는 기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메일 암호화 보안 기술로는 PGP랑 S마임,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어서 S마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단에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문 메시지가 있으면은 S마임의 모듈에 의해서 뭐 전자서명, 그 다음에 암호화,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그 메시지 자체를 갖다가 암호화 시키고요. 그걸 통해서 이메일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면 상대가 그 S마임된 암호화된 그 메시지를 갖다 수신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 쪽에서 갖고 있는 어떤 키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를 다시 복화를 시키고, 그러면 평문 메시지가 나오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암호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복화하는 과정에서 인증서 자체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표준 양식에 따라서 인증서 관련된 뭐 표준 양식이라든가 이 부분에 X509 양식이라든가 PKCS 샵7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로 표준 양식을 갖다가 형식을 갖다가 갖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암호화 할 때 뒷단에 배우는 PGP보다 보안이 강화된 좀 암호화 방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를 쓰는데, 대칭키 암호화에서 쓰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AES로 좀 강화된 암호화 방식을 좀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A로부터 자신의 공개키를 보증하는 인증서를 별도로 좀 받는 부분, 이런 것들이 S마임의 좀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PGP를 보시면은 S마임의 가장 큰 특징이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그거를 쓰는데, PGP 같은 경우는 인증서 자체는 필요하지 않고요. 자기가 이제 공개키랑 그 다음에 개인키를 갖다 두 개를 생성한 다음에 공개키를 갖다가 특정 경로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키로 서명해서 보내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준 형식은 PGP에서 자체적으로 정의한 형식이라서 국제 표준을 쓰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대치키를 위해서 전송하려는 메시지는 암호화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개키를 이용해서 자기가 보내는 어떤 세션 키라든가 암호화를 시킨 어떤 키 자체를 갖다가 공개키로 암호화를 시켜서 상대로 보내면, 상대는 내가 오픈한 공개키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보내는 세션 키를 갖다가 다시 복화해서 쓰는 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치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S마임보다는 좀 보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안이 다소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빨간색으로 제가 써드린 부분이 있는데, 대치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무결성, 기밀성,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라 할 때, 요 말은 좀 틀린 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부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개인 키를 써서 암호화를 시켜거나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은 대칭 키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대칭 키를 써야만 부인 방지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칭 키, 그 다음에 부인 방지가 동시에 나온다라고 하면 틀린 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밀성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보지 말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암호화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요. 무결성은 내가 보낸 메시지 자체가 변경 또는 훼손이 되지 않음을 갖다 증명하는 거라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메시지 전체에 대한 해시값을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수신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해시를 돌렸을 때 나온 값이랑
그 송신자가 보낸 해시값이랑 비교해서 두 값이 같다라고 하면 무결성이 이제 깨지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부인 방지 같은 경우는 그 송신자가 보낼 때 그 전자서명, 자기 개인 키로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자서명을 한 거가 복호가 되면, 아, 이게 누가 전자서명을 했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이 보냈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부인 방지를 못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